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시장의 목정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실 궁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궁합이 뭔지를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합을 말할 때 보통 남녀 간의 궁합, 즉 부부간의 궁합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이 궁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궁합보다 더 상위 개념이 인연법이에요. 이 인연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남녀 간의 또는 부부 간의 인연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 외에 사회적으로 즉 인간관계에서도 궁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중 오늘은 대표적인 인연법 중 부부 인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부부 인연을 살펴볼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살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연법의 의미, 그중 부부 인연의 정의를 반드시 먼저 알고 접근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명리서 중 대표적인 3대 고서가 있습니다. 그중 적천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적천수 명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 인연 숙세례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처가 부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명리 텍스트 3대 고서 중 이 적천수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은 부부의 인연은 숙세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명리학의 관점에서, 명리 사상에는 이 적천수에서 윤회론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명리적인 관점에서, 명리 사상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인연은 전생의 인연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인연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처 인연 숙세례라고 하는데 굳이 그러면 궁합을 볼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궁합을 봐야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궁합을 보는 이유는 과연 상대방과 얼마만큼의 인연이 깊고 긴지, 아니면 인연이 별로 없고 짧은지를 알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이유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있어요. 부처 인연 숙세례라 하면 궁합이 좋든 안 좋든 이 현상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자기와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몇 명의 상대방 사주를 갖고 와서 어떠한 사람과 본인이 궁합이 잘 맞습니까? 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인연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이 인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담자가 몇 명의 사주를 갖고 와서 예를 들어 A라는 상대방의 사주와 궁합이 좋다고 할지라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 일단 인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사자는 한국에 있는데 외국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인연이 될 공사는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A라는 상대방이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인연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궁합이 좋다라고 해서 A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지만 이 A라는 사람과 부부의 인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궁합이 안 맞는 C와 부부의 인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의 인연은 아무리 상대방과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이 현상에서 궁합이 좋은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궁합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천수에서 부처인연 숙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함의를 사유에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부 인연, 남녀 간의 인연, 궁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것만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궁합을 보시면 거의 7, 80%는 궁합을 각자 스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학파나 문파, 각각의 선생들마다 궁합을 보는 관법이 달라요. 제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제가 명리 이론서로만 갖고 궁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궁합을 보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부의 인연, 남녀 간의 인연,
궁합을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하시게 되면 이것으로 궁합은 끝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궁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채용의 분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채용 분화의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배우는 이 자평명리학은 나인 주체를 일간으로 보는 신법 체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차적인 체는 일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평명리학 이전 국법 체계에서는 연주를 나인 체로 보는 관법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고 결혼을 해도 좋을 만큼 궁합이 좋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살 차이라는 것은 연지, 이 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띠로 보는 관법은 고법 체계로 보는 관법이에요. 일단 나라는 기준, 체가 신법 체계로는 일간을 의미하고 고법 체계로는 큰 틀에서 연지, 띠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1차적으로 채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궁합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주라는 것은 4가지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여기서 궁이라 한 것은 집궁자, 자리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주에는 각각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연지를 조상궁이라 하고, 월지를 부모 형제궁, 일지를 배우자궁, 시지를 자식궁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자리의 합을 보는 겁니다. 누구와? 상대방과. 이게 궁합이에요. 이 합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합이 잘 맞아야 일도 잘 풀리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과 합이 좋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해요. 그것은 그 상대방과 잘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인연, 남녀간의 궁합이라는 것도 그 상대방과 잘 맞는지, 잘 맞아서 그 인연이 깊고 오래 가는지를 각각의 궁을 상대방의 궁과 합을 보는 거예요. 합을 볼 때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합을 보는지를 일단 아셔야 되니까 잠시 설명을 하면, 이 합에는 합, 삼합, 지장간합, 장간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제가 방합은 제외를 했습니다. 방합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3가지 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궁합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궁합을 자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어요. N극과 S극이 만나야만이 서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자석의 N극과 S극이에요. 반대로 N극과 N극, S극과 S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자석의 작용이에요. 이 자석의 작용을 궁합으로 이해하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 명리는 항상 양명성이 있다는 것도 항상 머리에 숙지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다라는 이 양명성이 있는 것이 이 명리학이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많이들 놓치고 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뜻은 아무리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궁합이 좋다라고 하면 각각의 사주 팔자의 합이 많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석처럼 N극과 S극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끌림이, 그 인연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결혼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질 공산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궁합이 좋은 것이 일단은 긍정적이고 좋은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상대방과 트러블이 있을 거고, 다툼이 있을 거고, 싫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서로 끌림이 있어서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헤어지고 싶은데 이렇게 궁합이 좋으면 헤어지기도 쉽지 않다라는 뜻도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리학은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궁합은 여자분이 와서 7년 전인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실제 궁합 상담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자와 상대방 남자의 나이 차이가 17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많은 남녀 간의 인연이에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는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백두노랑이라고 해요. 어떠한 여자 팔자는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여자 팔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소한 것에 꽂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과의 인연이 깊은지 아니면 인연이 짧은지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궁합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백두노랑처럼 그 사소한 것에 꽂히지 않으시길 바라요.